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방송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또 말씀 잘해주신 우리 김명희 박사님 다시 오셨어요. 잘 지내셨을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참 이게 시간 빠르지만은, 네. 참, 여러분들 여름 잘 지내시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물류센터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유통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또 김 박사님 또 유통 온라인도 같이 하시고 그래갖고요. 자, 이번 주 테마는요, 리테일 테크와 IT 물류입니다. 네. 아마 유통 매장도 IT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네, IT가 계속적으로 발달되면서 네. 사실 이런 분야들이 물류뿐만이 아니라 유통에까지도 많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네. CPU에 대한 속도라든가 어떤 그렇죠. PC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 또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플레이하고 녹화하고 다시 또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 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편리해진 글로벌 사회이 참 편리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과거에는 이제 뭐 오프라인 매장이라든가 네. 온라인 통해서 물건 사는 것들이 한정되었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어디서든지 전 세계 모든 걸 다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융합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네. 내가 원하는 상품 서치만 하면 그냥 넘쳐나는 게 상품이고 네, 네. 또 누구를 통해서 사냐가 또 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맞습니다. 또 어디를 또 선택하는 또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네. 컨텐츠가 달라지겠죠. 네, 네. 이런 세상의 역할을 하는 게 IT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런 IT 기술이 절차적으로 발달되면서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그래픽 기술이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처리량을 높아가고 네.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는 환경들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박사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도 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대가 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매장의 변화,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변화하고 혁신하고 고객, 온디밴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네, 포인트로 같고 맞습니다. 그중에서 뭐 이제 대표적인 이케아 뭐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케아에 보면은 진짜 IT 변화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불과 이제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죠. 네. 이케아 같은 경우는 가구업체지 않습니까? 가구업체다 보니까 결국에 가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환경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댁에 있는 여러 가지 소파라든가 어떤 싱크대를 바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결국엔 소파에 대한 색감이나 질감이나 모양새도 결국에는 집에 있는 거에 맞춰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고르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매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좀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구, 집 모양에 대한 것들을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고 거기에 관련된 가구도 역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은 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어느 방이나 어느 위치나 아니면 어떤 모양새가 됐던 이런 것들을 원하는 위치에 다 미리 이제 선택을 해서 네.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매에 대한 것들을 촉각을 시켜서 네. 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구매 전환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10년, 20년 세상 많이 편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진짜 맞아요. 가구를 해갖고 카탈로그를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갖고 그렇습니다. 집에 와보면은 방의 크기라든가 어떤 네. 사이드 색상이 안 맞아갖고 네. 고민하다가 가구는 반품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침대 같은 거 들어와서.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IT의 변화로 줬고요. 심지어 보면은 저기 아마존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지금 전 세계 1위고요. 네,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물류센터를 우리가 안 가더라도 집에서 네. 물건을 사서 네, 네. 물건이 팔리는 것마다 발주하니까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대시라든가 이거.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음성을 해주는 알렉사 같은 거. 네, 알렉사. 그것도 다 IT의 발전 아닌가? 그렇습니다. 알렉스 같은 경우는 정말 획기적인 부분이죠. 이제는 알렉스, 즉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에 대한 걸 얘기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최저가를 보여주고 거기에 네. 관해서 구매까지도 연동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이제 아마존의 무인 매장 지금 미국에서는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네, 앞으로 편의점도 그렇고 이제 무인화가 되는데 네. 아마존 고 같은 경우도 네, 네. 뭐 온라인하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앱에다 다 해놓으면 물건을 네. 이제 어떤 이제 선발에 있을 때 네. 집 물건을 갖다 이제 픽업하면은 계산이 됐다가 또 재전을 움직이다 계산이 맞습니다. 빠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산도 무인으로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 IT에 따라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진짜 편한 것 같으면서 네. 이거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MZ 20대 30대까지 잘하잖아요. 네. 어떻게 임 박사님 가갖고 셀프하는 거 잘하세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찍고 뭐 하는 거? IT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IT 좀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못하는 건 아닌데 네, 네. 그래요.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카드를 꽂고 뭐가 나와야지 네, 네. 이런 식으로 요즘은 그냥 당연하게 그게 기본이 맞습니다.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에 네. 대한 미래가 되겠지만 네. 이제는 이제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각, 청각, 후각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시각적인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후각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후가. 예, 예. 왜냐면 이제 인간이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향기를 다 컴파운드, 화음으로 네.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알렉스에서 물건을 시키고 아니면 음식을 시키는데 음식에 대한 비주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커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알렉스를 통해서 주문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아, 그쵸. 아주 이거 좋을 우리가 것 보는 거 같습니다. 외에도 후각 냄새? 네네. 아니,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제 요건 좀 있지만 맥주를 좋아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뭐 맥주 중에 주시 후레쉬 그 향이 있죠.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2, 3월에 출시해갖고 좀 네. 그것도 이제 저 편의점에서는 네. 세븐일레븐에서 좀 대박 났다고 네. 1위 상품이라고 되는데 예, 예. 그 저기 만든 사장 대표하고 좀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요. 네, 네. 그 주시 후레쉬라든가 그 향을 만드는데 엄청 시간 걸려요. 아유, 그렇습니다. 이게 후각이 참 중요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후각 마케팅이 제가 볼 때는 미래의 어떤 하나의 마케팅적인 요소로 크게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IT가 변화하면서 지금 느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매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걸 갖다 이제 두 번째로 한 번은 그 미디어 커머스가 지금 변화가 많이 시작했는데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까지 아유, 그렇습니다. 발전 속도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미디어 커머스는 그 전에 이제 그 관련 회사에 계셨지만 네, 네. 어떤 변화가 지금 있었나요? 미디어 커머스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는 전화, TV, PC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우리가 미디어 커머스의 매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네. 미디어 커머스에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현재 라이브 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거기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세대를 이제 넘어서 드라마 커머스가 이제는 좀 더 발전이 되고 있죠. 네.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이 정말 예쁘다. 아니면 주인공이 들고 있는 어떤 소품이 정말 좋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정보가 매핑이 돼서 그럼 네, 내가 예.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소품 사고 싶다 했을 때 이 클릭을 하게 된다. 이 소품에 대한 최저가라든가 생산지라든가 유통 경로가 다 나타나서 바로 주문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요즘은 IT 그렇죠.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드라마 하니까 옛날에 PPL 상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억나는데 저도 이제 드라마를 뭐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재밌다 그래요. 별에서 온 그대를 갖다가 네. 누가 소개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 주인공이 아마 전지현이었을 거예요, 김지현. 네. 전지현이가 한번 나올 때마다 그냥 옷을 너무 많이 갈아입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다 PPL해갖고 인기가 그 대박 쳤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세상에 가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다음에 티커머스 있고 인커머스 있고 네. 이제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플러스에서 사실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가만히 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제 고객이 왔을 때 과연 이제 고객에서 어떻게 보면 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한데 과연 고객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입어보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에 대해 몸매에 맞는 것을 스캐닝하고 거기에 맞는 옷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색감을 충분히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이제는 뭐 많이 발전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이제 뭐 저기 패션의 리더 기업들을 가보니까요. 네, 네. 어디 일정 딱 하면요. 입체적으로 다 스캔 안 됩니다. 네. 스캔해서 여기다가 체형, 몸매, 사이즈, 그다음에 디자인까지만 입혀보네요. 네, 네. 입혀서 이 사람이 체력한 걸 쫙 놓고 거기 선택하라 합니다. 선택해갖고 주문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네, 집으로 네. 오고 네. 세상이 참 그래도 네, 많이 그래서 편리해졌네요. 진짜. 패션하고 뷰티 분야가 아무래도 네. IT 기술이 이용하기 참 좋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렇죠. 부분들 위주로 해서 물론 글로벌에서도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도입해서 지금 활성화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통과 IT 변화도 있지만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문하든 뭐 할 때 우리 집 앞에 빨리 갖다 주는 거 네. 라스트 마일 변화. 네, 네. 그래서 이제 라스트 마일의 변화 흐름 최근에 주목되고 좀 경쟁이 너무 심한데 네, 네. 자 라스트 마일 변화를 저는 뭐 외국 상황은 좀 알지만 네, 한국 네. 상황도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한국 라스트 마일 어떻게 흐름이 있었나요? 라스트 마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배송과의 전쟁이 되겠죠. 네. 예전에는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오는 것이 빠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물건을 주문하면 2시간,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밤에 다 주문을 시키면 30분 이내에 오는 아니면 뭐 5분이나 20분 이내에 다 도착하는 아주 퀵 배송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니즈를 정확하게 맞춰서 타겟팅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보니까 전 세계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한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0으로 기준합니다. 네. 자, 미국, 중국, 캐나다는 100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그냥 4배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나라에 서울, 경기도, 인천이 2,600만 네. 50%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밀집도에서 빨리 배송해 주는 나라거든요. 그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문화에 라스트 마일 넘버원 이거 한번 벤치마킹 해갖고 해외에다가 확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물론 해외에서도 물론 저희 나라는 많이 벤치마킹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고객과의 DB, 고객과의 데이터베이스, 고객과의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라든가 주문 환경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결국에는 유통도 이런 IT에 대한 기술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종합이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결국에는 개인화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이 A라는 고객이 주문했을 때 이 고객이 그럼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아니면 기온이 낮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이 고객에 대한 주문이 바뀌는가를 분석을 해서 자동적으로 추천해주는 아주 요즘은 이제 AI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확대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을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그렇죠. 기술이 현재 발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라스트 마일이 빨리빨리가 좋긴 한데 또 과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그 키워드에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 네. 과제 환경 문제도 좀 그렇습니다. 않나요? 환경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닐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물론 이런 것들을 공용화해서 쓰는 건 참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단 비즈니스 속도부터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좀 접목해가면서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많이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진짜 요즘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밤 12시 전에 갖고 뭐 네. 부릉부릉하고 네. 오토바이도 네. 소음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소음 문제 아주 심각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전거가 확산되면서 사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커버리지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조금 심각한 부분이 아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밤에 자고 싶다면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 아침에도 빨리 갖다 준대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주말 같으면 한 6시, 7시 좀 조금 자고 싶잖아요. 네. 그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어디요 아파트나 빌딩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보안 장치 번호가 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딜리버리 라스트 마일 하는 배달한 분이 번호를 다 알고서 찍고 있어요. 네. 보안 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공주택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안 문제들도 사실은 이제 물론 비즈니스 속도에 따라서 뭐 많이 보완을 해야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네.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속도로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스스로가 조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라스트 마일이 통해서 우리 소비자 앞에까지는 배달 모든 게 가까워져서 정보까지가 다 노출이 되는 거니까 요 선은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록할 때 할 수 있지만 그래 문을 열어준 요즘 뭐 문도 안 열어주니까 그나마 낫지만은 또 열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라스트 마일이 생활 면에서는 좋지만은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환경, 소음, 보안, 개인의 사생활 문제, 보호 문제에서는 앞으로 또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하는 글로벌 세상 속에서 이제 유통이 변한다, 물류가 변한다, IT 관련 환경들이 많이 변하는데 IT가 변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이나 우리 생활은 너무 빨리 편해졌네요. 이게 뭐 계속 지속되겠죠. 그렇습니다. IT 기술은 이제 무궁무진하게 발달되어 있고 또 이제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IT 기술들이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2년, 3년으로 내다보더라도 저희가 진짜 편한 환경에서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토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과거에는 이제 기업이 정책이나 비전을 만들 때면 중장기, 단기부터 있었거든요. 하는데 단기 1년, 중장기 뭐 한 3년, 뭐 5년, 또 어느 기업은 장기를 10년인데 요즘은 뭐 보통 5년도 힘들고 요즘은 이제 분기별로 이제 정책 전략을 쓴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속도도 빨라졌고 소비자의 변화가 빠르고 또 국내 국외 대응을 하다 보면 기업들은 진짜 어떻게 좀 안심하고 멈출 틈이 이제 계속적으로 스스로 발전하고 사실 이런 빅볼로 시대에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것을 빨리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생활에 응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빅블러를 이제 특집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 정보력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정보 속에서 자기가 빅블러 시대에 어느 내용을
선택해서 네. 자기 걸로 만들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제 뭐 불투명하다는 미래 세상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네. 좀 지혜라든가 인사이트 좀 가져갔으면 네,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 우리 김영희 박사님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와서 2회 방송해 주셨는데 한번 2회 방송 하시면서 마지막에 좀 마무리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제목은 빅블러지만 네. 이제는 이제 IT 시대가 이제 다시 도래가 됐습니다. 네. 물류와 유통, 글로벌 모든 것들이 지금 IT로 묶이는 부분, 그리고 또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최신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빨리 습득을 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빨리 소화를 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네.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게 되면 보다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 판넬을 했는데 네. 판넬 없으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압수를 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도 2회 방송해 주신 김경희 박사님 바쁘신데 거듭 감사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될 땐 또 한번 우리가 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